안녕하십니까. 당신도 할 수 있다. 소유캔TV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1급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머스트노 코스로 첫 시간에 이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했고, 두 번째 시간에 옥내외 소화전 했고, 이번에 세 번째 스프링클러로 지금 할 차례인데, 이 세 가지가 어찌 보면은 또 소방 안전 시설에 가장 좀 빅3, 빅4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빅4까지 하면 이제 소화기죠. 예. 이 네 개가 거의 그냥 뭐 출제의 그냥 메인 테마다. 이 네 개 위주로가 나오고, 그 주변에 이제 뭐 방화구획, 제연설비 요런 애들이 조금씩 받쳐주고, 서브로 받쳐주고, 소방시설을 좀 받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소방안전 기본법들의 어떤 기본 그 이론들이 받쳐주는 식으로 시험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방안전 시설이 제일 중요하고, 소방안전 관리자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거니까 시설 중에도 또 이 네 개, 자동화재 탐지 설비, 옥내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소화기, 이 네 개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꼼꼼히 제일 열심히 좀 봐둬야 합격을 쉽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합격을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진짜 그 순서대로, 우선순위 순서대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트 노라는 이름으로 좀 하나씩 좀 세밀히 보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스프링클러도 어느 정도 출제됐는지 좀 봤습니다. 근데 이게 스프링클러에서 딱 이놈이 나왔다라기보다 뭔가 스프링클러와 연계돼서 나온 문제들을 위주로 제가 3개년 동안 나왔던 걸 좀 골라봤거든요. 그래서 딱 포커싱 돼서 스프링클러 단독 문제다라기보다 걔랑 연계가 있든지, 소방안전 시설 관련해서 이제 설치 기준과 조건들이 있는데 되게 큰 테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는 이제 소방시설 여러 개가 다 들어가는 거죠. 뭐 지난 시간에 했던 자동화재 탐지 설비도 들어가고, 옥내외도 들어가고, 스프링클러도 들어가고, 그거 말고도 많이 들어가요. 그 큰 테마 안에. 그래서 거기서 꼭 문제가 꼭 매년 출제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도 이제 1과목에 들어가는 걸로 치고 해서 보시면 1과목에 지금 4과목 4개의 문제가 나오고, 4개, 이때 한 8개 정도 나온 걸로 보이죠. 8개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4개, 그 다음에 5개. 그러니까 지금 자동화재, 그 옥내외 소화전, 얘까지 하면 적게는 4개, 많이 나오면 뭐 7, 8개까지. 뭐 얘네들이 7개 나온다는 게 아니라, 뭐 여기서 8개가 나와서 다른 데서는 뭐 옥내외에는 4개 나온다든지, 뭐 자동화재에서 뭐 6개가 나오면 뭐 여기서 뭐 4문제가 나든지, 그런 식으로 약간 출제 빈도가 조절이 돼서 나오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3시간 연속하고 있는 거 자동화재, 옥내외, 걔네는 미니멈 4문제 이상은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세 녀석, 그리고 다음 시간 소화전, 얘만 잡아도 한 15문제에서 한 20문제까지는 좀 힘들고, 한 15문제 이상은 가져가지 않을까. 4, 3, 10이죠. 4문제 4, 3, 12, 4, 4, 16. 그렇죠. 16, 미니멈 15개에서 16문제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1, 2과목 해서 저희가 총 50문제죠. 25문제 50문제 중에 16문제를 이 4개 테마에서 나온다 그러면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이론도 이론인데 문제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죄송해요. 그 중에서도 그럼 어디가 단골로 나오는지 기출문제를 봐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과목에 나올 건데, 이제 폐쇄형 스프링클러 관련해서 이제 주의 온도가 있고, 설치해야 되는 표시 온도에 대한 문제가 하나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게 범위로 나와줘요. 이게 39도, 64 이상, 이게 한 4개의 트랙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한 보통 40도를 더하면 돼요. 그냥 저도 아직 꼼꼼하게 외운 건 아닌데, 그 정도는 한 4개의 구간이 나오는데, 문제에서 이 구간을 주고, 그럼 설치 온도는 뭘 해야 되냐, 설치 표시 온도는 뭘 해야 되냐, 이렇게 고르는 아냐 모르나 단순 암기형이 하나 나오고, 요것도 있죠. 이거 뭐라고 그래서 소방시설 설치 범위란 큰 테마 안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소방 대상물 안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되게 큰 테마예요. 자동화재, 옥내외, 뭐 방화구역 뭐 이렇게 있어요. 특정 소방대장물이 그 규모,
조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요거 처리하고 얘도 이 안에도 세부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묻는 게 나온다는 거죠. 이건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이걸 어느 때는 자동화재가 나올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옥내가 나올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얘가 나올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이 세 개를 버무려가 네 개를 내 가지고 이게 맞아라고 묻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제일 까다롭죠. 왜냐면 자동화재만 아는 게 아니고 네 개를 다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번갈아서 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프링클러가 헤드의 종류에 따라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나뉘고요. 밸브에 따라서 습식, 건식, 준비, 일제살수식 그렇게 또 나뉘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나오는 거 점검하거나 작동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까지도 확실하게 좀 아셔야 돼요. 문제 내기가 좀 쉽진 않죠. 예. 그래서 습식일 때 이게 문제를 꼭 보셔야 돼요. 얘가 습식을 얘기하는지 건식을 얘기하는지 준비 작동식을 얘기하는지 일제 살수식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헤드에 따라 근데 폐쇄형인지 개방형인지 그걸 구분하고 먼저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스프링클러다 해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게 습식일 때 2차 치게 되면 클래퍼가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걸 알아야 돼요. 얘 작동 방식을 알아요. 클래퍼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것도 단순이에요. 이 세 개는 1과목 다 단순해요. 그렇죠. 좋아요. 습식 얘기했죠. 얘 준비 작동식이에요. 얘는 그때 이렇게가 되면 뭐가 작동되냐. 얘는 두 개가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 방식이 다른 거죠. 스프링클러 A라는 스프링클러 요거 됐어. 그 다음에 무슨 일 일어나. B라는 방식의 스프링클러가 무슨 일 일어났어. 그 다음에 무슨 일 일어나.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셨죠. 이제 이 과목부터는 약간 케이스에 가까워요. 좀 더 복잡해집니다. 자, 점검한다고 그랬죠. 어떤 놈 점검하죠? 얘를 점검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도 명제나 가정을 문제가 시작되죠. 이것도 중요해요. 이 안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머릿속에 얘가 어떤 놈인지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돼요. 뒤에 이제 구성을 보실 텐데 얘 구분을 할 텐데 이걸 일단 요걸 조건을 보시고 감시 제어반 확인 사항이다. 클리브 점검 시 이게 작동을 시킨 거예요. 얘를 일단 그럼 감시반에 감시 제어반 저번에 봤죠. 저희 옥내외 뭐가 소방시설이 작동이 되면 이게 작동이 제대로 됐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게 수신기라고 그랬죠. 수신기 어디서 나오죠? 자동화재 탐지시설 나오죠. 이거를 더 업그레이드 된 게 뭐죠? 제어반, 감시 제어반인 거예요. 옥내 소화조 동력 제어반 같이 있죠. 제어반이 두 개 있죠. 여기서 막 표시등이 나와요. 막 수신기 업그레이드 된 거. 예. 그래서 계속 연관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유수 검시 장치가 이렇게 있고 감지기가 작동되고 말단 시험 밴프 요건 외워주셔야 돼요. 얘랑 같이 다니는 거예요. 감시 제어반. 그래서 요런 게 점등이 된다. 습식 건식 준비 작동식 이거 보세요. 말단 시험 밸브라는 이 말이 나오면 습식과 건식에 있는 거예요. 준비 작동식과 일제 상수식에선 들어가지 않아요. 얘는 뭐가 들어가요? 감지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보실 텐데 습식과 건식, 준비 작동식을 크게 나뉘거든요. 얘네 둘이 작동 방식이 달라요. 얘는 밸브, 말단 밸브식이고요. 얘는 감지기로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뒤에 보실게요. 예. 이것도 습식이라고 줬죠. 시험 밸브를 개방했대요. 자, 감시 제어반에 뭐 들어올까? 이거예요. 얘랑 형태는 같아요. 형태는 같은데 조건값이 다른 거예요. 그걸 보시면 되고 준비 작동식이라고 줬죠. 또 밸브 개방 전 안전조치 점검하기 전에 안전조치사항 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프링클러의 주펌프 압력 스위치 설정값이라는 거예요. 기동점 여기서 중요한 용어 나옵니다. 기동점과 정지점. 자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준비작동식, 습식 두 개 나왔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왔나 보세요. 준비작동식 나왔죠. 뭐 한다고 그랬죠? 수동으로 조작한대요.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자 얘랑 거의 같은 문제예요. 얘랑 거의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또 나왔죠. 이거 보세요. 거의 같은 문제죠.
약간의 다르게 나오겠지만, 또 나왔죠, 이런 거. 지금 다 어떤 불이 들어오는지. 이거 보세요. 기동점, 정지점, 기동점 나왔죠. 여기 기동점, 정지점 나왔죠. 자, 스프링클러에서 이제 무슨 문제가 나올지 보이죠. 적어도 세 문제는 뭐가 나와요. 지금 얘랑 준비작동식의 약간 점검, 이거는 그냥 깔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돌려서 나오는데 이건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이거 뭐죠? 얘랑 같은 거죠. 얘랑 같은 문제인 거예요. 얘랑. 자, 방화구역 문제를 내면서 방화구역의 설치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자동식 소화 설비 안에 스프링클러가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 바닥 면적이 3배가 되거든요. 이걸 정답을 고르는 문제로 하나 나왔어요. 이거 굉장히 좋은 문제죠. 방화구역의 설치 기준을 알면서 스프링클러를 알아야 돼요. 메인은 얘긴 해요. 그러면 3배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이 예를 들어서 1000이라고 해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다고 해요. 그럼 1000이 아니고 몇이 된다? 바닥 면적이 3000까지 되는 거예요. 왜? 얘가 그만큼 소화 능력이 좋기 때문에 기준을 좀 낭낭하게 주는 거죠. 그런 느낌이고, 이거 보세요. 또 나오죠? 이거 기동점하고 정지점, 기동점하고 정지점. 이 공식 알아야 돼요. 이거는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거. 예. 그래서 이거 기동 MP 메가팍 요거 정지 요거 MPBA를 구해라, 이렇게 좀 나오기도 하고, 압력 챔버 요런 거 이거다. 이거 또 이렇게 나오죠. 이거 봐요. 지금 이 공식. 자, 3년 동안 한 번도 안 거르고 나온 놈이 있죠. 자, 24년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죠.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나오는 형태만 다르고, 자, 준비작동식 안 나온 적이 있어요? 준비작동식 안 나온 적이 있어요? 아, 이거 여기서는 그렇구나. 안 나올래요? 안 써요? 한 해에 전 2개나 나왔어요. 예, 지금 보세요. 습식도 나오고. 자, 이 정도 이제, 스프링클러에선, 이 정도, 이 테마에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는 걸 느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프링클러 공부하실 때 해당 내용이 나오면 더 꼼꼼하게 보시겠죠. 제가 이제 그 대동남의 기적의 두뇌 확법이란 영상을 넣었는데, 인강은 뭐라고 그랬죠? 흐르는 물과 같아요. 우리가 강습 교육을 받아요. 저도 곧 받을 건데, 이렇게 강사님들이 쭉 해준단 말이에요. 1시간 동안 하루에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강의 듣죠. 얼마나 많은 내용이 들어오겠어요. 강사님 들어오셨다 나가면서 해당 내용 머릿속에서 빠져나간다 그랬죠. 흐르는 물과 같으니까. 자, 근데 비싼 돈 주고 듣는 인강을 썩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거름망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거름망, 뭘 걸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소방기본법이라는 인강이 들어와요. 이 안에 기출문제가 있다고요. 이거를 우리가 알고서 망으로 걸러내야 된다고요. 이 반짝반짝 빛나는 조약도를 걸러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인강 들어갔다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소방기본법에 어떤 문제가 기출됐는지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강사님이 쭉 설명을 하세요. 물론 강조도 하시겠지만 딱 아는 거죠. 저거 기출이다. 저거 기출이야. 그러면 줄도 좀 긋고 중요 표시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두뇌에 얘는 어떻게 됐죠? 두뇌에 입력이 많은 애들이 입력되죠. 흘렀다가 그냥 나가죠. 흘렀다가 그냥 나가요. 근데 기출이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얘를 어떻게 해요? 그물망에 캐치했죠. 그럼 얘는 머릿속에 남아있게 돼요. 강사님이 빠지면서 다른 애들 막 빠져나갈 때 얘는 우리가 있죠. 시냇물에 이렇게 땡망하고 이렇게 고기 건져냈듯이 그렇게 건져 놓는 거예요. 그렇게 건져 놓고 얘를 반복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나면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 프레임이 잡혀요. 얘 위주로. 그래서 시험일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애들을 플러스 알파의 내용으로 채워 넣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한 마리가 되죠. 이거 가지고 시험장 들어가시면 돼요. 이건 또 딴 얘기인데 갑자기 또 샜네요. 아니, 저도 곧 이제 해야 돼서, 저도 곧 이제 저 과정을 해야 돼서 조금 열을 올려서 말씀을 드렸네요. 자, 기본 구성입니다. 지금 소방기본법이라는 이
소방안전관리자 이 기본 시험이 제일 중요한 게 이론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왜냐? 강습교육에 실습이 있죠. 실습이 있기 때문에 실제 시설의 구성과 메커니즘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자적인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이 아까 얘기했죠. 자동화된 탐지서, 옥내 소화전, 그리고 오늘 하는 이거 스프링클러, 다음 게 소화기, 이거 다 이 기본 구성만 머릿속에다만 넣어놔도 훨씬 강의나 그 공부하기 훨씬 쉬워요. 진짜. 그래서 일단 이거를 스냅딱 시트에서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좋아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차 측 밸브, 2차 측 크게 이렇게 세 개로 나누시면 돼요. 스프링클러는 다 우리가 옥내 소화전 1차 측 배웠죠. 이 옥내 소화전이랑 똑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호스 이렇게 있죠. 여기에 이거 달리면 뭐예요? 이게 옥내 소화전인 거예요. 여기에 이거 달린 거. 근데 스프링클러는 뭐야? 스프링클러는 이거 달린 게 아니라 이거 달리고서 이거 위에 이거 있죠? 이거 이렇게 이거 달렸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공통분모예요. 공통분모. 옥내 소화전이랑 얘는 뭐 해주는 건데? 물 공급 장치예요. 물 공급 장치. 소화전도 그렇고 스프링클러도 그렇고 물이 계속 나와야죠. 그 압력이 가압을 해줘야 돼요. 그 장치가 이 세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내 소화전도 그렇고 스프링클러도 그렇고 얘네는 공통분모로 갖고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공통분모로 갖고 가는 애 누구예요? 그래서 감시제어반하고 그렇죠? 동력제어반 같이 감시제어반도 공통분모인 거예요. 예, 감시제어반을 통해서 옥내 소화전도 컨트롤 감시하지만 스프링클러도 볼 수 있는 거죠. 감시제어반 안에 이게 여러 가지 표시등 있잖아요. 예, 이거 같이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여기서 뭐 한다? 가압수. 스프링클러가 물을 뽑는 장치죠. 물이 끊이지 않게 압력을 가해줘서 물을 뿌려주는 장치가 세 개라는 거예요. 이거 세 개에 대한 메커니즘은 옥내 소화전 지난 시간에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헤드예요. 지구경계병, 불이 직접 나는 그 지역, 해당 사무실 이쪽이에요. 근데 이거 넘어가기 전에 하나가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예요? 옥내 소화전하고 다르게 밸브가 있는 거예요. 유수 검지 장치라고 하고 일대 개방 밸브라고 하는데 얘가 헤드에가 물 나오는 장치죠. 나오기 전에 얘가 컨트롤을 해주는 거예요. 불이 났는지 마는지, 물을 얼마를 해야 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여기서 컨트롤해요. 물은 여기까지 차 있어요. 물은 얘가 펌프해 주는 거예요. 물을 펌프해 주고 물이 여기까지 착 차 있는 거예요. 자, 흡식이죠. 흡식. 흡윤하다 그런 뜻이에요. 왜 습식인지는 알려줄게요. 1차 측과 2차 측이 물로 다 차 있어요. 이게 습식이에요. 첫 번째 조건 습식. 1차 측과 2차 측이 가압수로 챙겼다. 2차 측이 뭐죠? 헤드죠. 여기까지가 물로 차 있으면 습식이에요. 그래서 습식인 거예요. 젖어 있다. 근데 여기서 들어가는 거 뭐 알람 밸브, 압력 스위치. 보시고 그다음에 건식은 뭐냐? 1차 측은 가압수예요. 당연히 그렇죠. 물인데. 여기가 가압 공기예요. 가압 공기, 가압 가스, 압력 공기에 압력을 가한 거죠. 그래서 뭐예요? 압축기가 필요한 거예요. 압력 스위치가 필요한 거고. 자, 이해됐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준비 작동식이에요. 얘는 압력 스위치, 솔레노이드가 들어요. 얘도 솔레노이드가 들어요. 그래서 얘네 둘은 성격이 비슷하고 얘네 둘은 성격이 비슷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나눠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 두 녀석 간의 차이가 뭐냐? 자, 얘네에서 하향식이면 뭐냐면 헤드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폐쇄형이 뭐냐면 일단 자꾸 중얼중얼 폐냐면 헤드 그 스프링클러 물을 쏘아주는 여기에 뒤에서 좀 설명을 이건 뒤에 설명 그냥 이렇게만 뒤에 설명을 드리고 죄송해요. 그냥 이렇게만 냈죠. 습식 스프링클러는 알람 밸브, 압력 스위치, 가압수, 헤드까지 가압수인데 폐쇄형 하향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일단 보시고 건식인데 얘는 가압수고 얘는 가압공기라서 압축이니까 공기 압축기가 있고 얘는 상향식이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왜 폐쇄형이고 요건 건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준비 작동식과 스프링클러는 둘 다 솔레노이드가 있다. 예,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는데 얘는 이걸 쓰는 거예요. 둘이 같이 이걸 써요. 감지기가 있어요. 그리고 수동으로 기동 장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뭐죠? 상향식이에요. 얘는 개방형이에요.
얘는 좀 다르죠. 얘는 약간 무대. 그래서 한 번에 쫙 보면 쫙 뿌려줘요. 쫙 좀. 예, 화재가 나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쪽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일제살수예요. 일제살수. 그래서 구분을 이렇게 한다. 1차 측 밸브, 물을 실제로 뿌려주는 헤드, 그걸 2차 측이라 한다. 그걸 구분할 때 1차 측의 가압 공기에 따라서 하고,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솔레노이드가 이렇게 있다. 솔레노이드 감지기가 이렇게 있다. 큰 국지가 3개 있죠. 그 특징만 보시면 되고, 이제 이걸 머릿속에다 넣으시고 뒤에 이제 내용을 하나 볼게요. 드디어 또 악플이 나왔네요. 네, 또 악플이 나왔죠. 네. 보시면, 자, 헤드죠. 헤드가 그 스프링클러에 물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거기서 보시면 여기죠. 감열체, 열을 감지하는 물체가 있으면 폐쇄, 없으면 개방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헤드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감열체가 있으니까 막힌 거죠. 막히니까 폐쇄인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없어요. 없으니까 통에 있죠. 그러니까 개방형이에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상향식 위로, 하향식, 이 헤드가 방향이, 물이 나오는 방향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특방형. 옆에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이게 방향을 구분하는 거 보셨죠? 자, 그 다음에 폐쇄형의 주위 온도. 이거 아까 문제 하나 나왔죠? 기출 문제 아까 보셨죠? 예. 폐쇄형 스프링클러에서 주위 온도가 이렇게 되면 그 설치해야 되는 스프링클러의 표시 온도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왜? 온도로까지 얘가 더 오래 버텨야 되니까. 예. 4m 이상 공정 참고일 때는 161도 이상. 이거는 균일하게 정해진 거예요. 이걸과 객관식 구문으로 하나 나올 수 있어서 기억은 해주셔야 돼요. 플러스 40도죠. 아까 출제 뭐 됐죠? 얘 됐죠, 얘. 얘 됐죠. 아까 출제 얘 된 거예요. 주위에 이거일 때 폐쇄형 스프링클러의 표시 온도는 몇이냐?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예. 보통 이 끝에를 기억하시면 돼요. 끝에를 기억하시고, 하나, 둘, 셋, 4개의 구간이 있죠?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예. 지금 숫자가 이쁜 숫자들이 아니에요, 솔직히. 예. 숫자가 끝에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쁜 숫자들은 아니에요. 예. 맞아요. 요거 하나 또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1과목 중에 단순하게 하나 문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런 거 놓치면 아깝죠. 너무나 단순한데. 그렇죠. 헤드의 기능 디스트리뷰션. 요거 한번 나왔었어요. 요거 한번. 또 단순하게 1과목 중에 아파트는 10개. 지하층 제외. 요거 나왔었죠. 지하가랑 지하 역사 30개. 지하층 제외 특징 이하. 공장일 때, 예. 초과인물 나왔죠. 이거 나왔죠. 아까 요거 나온 거, 요거 낸 거예요. 아까 보니까. 아까 요걸 냈더라고요. 문제를. 아까 문제를 요거 낸 거예요. 초과인물 전원식으로 30개. 이걸 낸 거예요. 아까 이거였죠. 예. 근림 판매 운수 복합 건물일 때 이렇게 30개. 그 외에는 도착 높이 이렇게 8m 이상일 때 20개, 이용할 때 이렇게. 이게 어떤 되게 단순해요.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거 놓치면 아깝죠. 자, 수원과 저수량. 저수량은 옥내 소화전에서는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테마인데, 여기서는 그래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저수량, 이 수원량 가지고서 옥내랑 그 스프링클러를 섞어가지고 낼 수도 있어요. 헷갈리게. 사람이 헷갈릴 수 있잖아요. 예. 그래갖고 그거를 좀, 출제위원들이 조금 못됐는데, 조금 그렇게 섞어서 좀 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아파트 저수량은 이렇게 된다. 개방형은 설치계획 곱하기 1분, 설치됐을 때는 30개 이하. 수리 계산에 따른다. 이건 좀 한번 봐주시면 좋고, 아까 기출 문제에는 나온 적은 없지만, 뭔가 이렇게 기능항에 옥내 소화전의 수원량, 저수량하고 비교를 하면서 헷갈리게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서 단독으로 내지 말라는 법도 없죠. 충분히 내기 좋잖아요. 예. 아마 저수량을 구해라 라고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시험 문제라는 거 이제 특별할 수 없으면 보니까. 그래서 가지배관, 교차배관. 이거는 단독으로 내기는 힘들고 아마 질문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헤드가 설치된 걸 가지배관이라고 그러죠.
토너먼트 방식을 하면 안 된다. 이 정도로 OX도 나올 것 같아요. 네. 헤드 개수는 8개 이하다. 네. 너무 많이 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있고, 교차 배관, 가지 배관이, 여기 헤드가 이렇게 다 있어요. 무릎 붓고. 이게 8개 이상 되면 물에 이게 약해지겠죠. 적정 개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효율성을 위해서도. 가지 배관, 본류라고 그러죠. 물을 직접 오는 거. 그렇죠. 급수 배관, 직접 모아, 오늘 수직 배관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평5와 밑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아마 그냥 객관식으로 나오니까 우리 시험이 아마 그 지문에 뭐 틀린 거 OX 정도 이렇게 판별하는 지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내용인데 또 모르면 또 헷갈리거나 틀릴 수 있으니까 보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호 경보, 습식 검수 중지 작동시. 그렇죠. 기본. 그래서 일단은 뭐 폐쇄 요거 한번 봐주시고 개수 요거가 좀 중요하다. 저수량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이제 폐쇄형이 뭐냐? 뭐 요 정도. 폐쇄형을 물어보진 않죠, 당연히. 거의 물어보진 않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보시면 아까 얘기했죠. 1, 2차가 가압수로 유지됩니다. 1차 클래퍼라는 그 뭐라고 뚜껑이 이제 열매하게 되면 얘가 이제 압력 스위치가 됐고 제어반에서 이게 되는 거예요. 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얘 밸브가 이제 헤드가 작동이 되잖아요. 헤드가 작동이 된다는 걸 제어반에 보내는 거예요. 화재가 들어왔다. 헤드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된다는 무슨 뜻이에요? 화재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화재가 발생했다는 거 알고 밸브가 지금 뭐죠? 이 밸브가 클래퍼가 개방됐죠. 이게 밸브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1차 측이 뭐죠? 지금 펌프가 이렇게 있고 가압수가 있고 밸브가 이렇게 있고 헤드잖아요. 얘가 이거 돌아간다는 걸 감시반에 알려주는 거예요. 밸브가 시동된다는 거. 자, 불이 나면 뭐가 되죠? 얘가 다시 음향장치에다가 사이렌을 울려주는 거죠. 그 얘기인 겁니다. 자, 건습 가압수죠. 압축공기 있다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클래퍼가 얘가 또 들어가요. 2차 유수가 되고 압력 스위치가 아니라 제어반에 또 되는 거죠. 드라이 밸브예요. 얘는 밸브가 준비 작동 시 1차 가압수예요. 이게 거의 1차는 가압수죠. 2차는 대기압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준비 작동식은 대기압이 뭐죠? 그냥 공기인 거예요. 얘는 압축을 가한 공기예요. 압축을 가한 공기고 얘는 대기압이에요. 그 감지기가 작동합니다. 이거 여기서 달라지는 게 얘는 압축 공기고 얘는 감지기예요. 그럼 얘가 압력 스위치 되고 2차 스위치에 방수가 나오는 거예요. 방수가. 작동 원리는 뒤에서 한번 또 좀 더 자세하게 할게요.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 프로세스를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 부합식은 그냥 넘어갈게요. 1차도 가압수 다 보세요. 다 1차 가압수죠. 물 타입고 얘도 대기압이죠. 감지기 이거는 똑같아요. 모든 해도 자 일제 살수니까 모든 해도 일제 개방인 거예요. 그거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묶이고 얘네들이 묶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네들이 묶이는 이유는 감지기가 없다. 다만 얘네들의 차이점은 뭐냐? 2차 측의 압축공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구분하는 문제는 없는데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뒤에 문제가 그 습식이냐 뭐 준비작동식이냐를 얘기를 해줄 수 있을 때 구분할 수 있거든요. 네. 종류 장단점. 이 장단점은 지문으로 나올 수 있어요. 습식, 물이 있죠? 물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온도가 낮은 곳에는 얼어버리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간단하고 저렴하다. 신속하게 소화되죠. 물이 양쪽에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 나면 빨리 꺼내는 거예요. 근데 아까 쟤는 감지기나 이런 애들은 한 박자 느린 거예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는데 그 차이에도 불은 확 번지기 때문에 그게 신속한 거죠. 좋은 거죠. 유지관리 용이하고. 근데 이거죠. 동결 유료. 요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배관 부식. 왜? 물이 차 있으니까. 물이 차 있으면 그만큼 배관에 불이가 가는 거거든요. 막 찌꺼기도 끼고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얘를 보완할 수 있는 게 건식이죠. 동결으로 5개. 주차장 요거 기억해 주세요. 주차장 5개. 그런 쪽에다 설치합니다. 지연되고 복잡하다. 압축공기 압축 그거 그 컴프레셔로 이렇게 공기를 압축해 줘야 되니까 그런 장비들이 더 필요한 거예요. 일반 애들을 삼양식으로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얘도 동결 우려가 없는 데서 수선이 필요 없죠. 경보 조기 대처 가능합니다. 감지기 별도 시공해야 된다. 구조가 복잡하고 고가예요. 신속 대처 가능. 한 번에 물이 팍 쏟아집니다. 높은 층고가 소화 가능합니다. 대량 탈수 피해가 됩니다. 얘는 물이 아까 얘기했던 뭐라고 얘 특징이 헤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불났어요. 그럼 얘는 안 나요. 일단 데는. 근데 1세 산수식은 무조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에 대한 피해가 어마어마한 거죠. 얘 한 번 터지면 그냥 홍수난 것처럼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무대라든지 극장이라든지 그런 데들 신속하게 정말 인원이 많이 온다든지 그런 데서 하거든요. 여기 스프링 점검입니다. 점검. 준비 과정도 하셔야 돼요. 점검하기 전에 경보 정지. 왜 점검하는 거니까 트라이 해보는 거니까 실제 부인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막 경보 스위치 울리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밸브가 작동이 되는지 그런 걸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일단 정지를 해놓고 자 시험 밸브 개방을 합니다. 밸브 클래퍼가 개방돼요. 아까 여기 1차 측이 있고 밸브가 있고 2차 측 헤드가 있고 이거를 이제 작동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클래퍼가 개방이 돼서 이게 압력 스위치가 돌아갔죠. 왜? 압력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클래퍼가 열면서 1차 측과 2차 측이 이렇게 압력이 유지되고 있다가 불이 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헤드에서 물이 나니까 압력이 달라진 거죠. 그거를 수동으로 이제 밸브를 연 거예요. 클래퍼가 열려지니까 압력 스위치가 작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압력 스위치가 작동이 되면서 감지 제어반에 이제 그 신호가 가는 거죠. 전기 신호가. 그럼 이제 점등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확인사항 뭐냐? 그래서 물이 났다는 걸 가정했으니까 이거 밸브가 지금 개방됐죠? 지금 밸브 개방됐죠? 그러니까 밸브에 등 들어와야죠. 지금 무려 경보 상태 됐죠? 풀 났잖아요. 펌프 지금 어떻게 돼요? 돌아가죠. 지금 펌프 물 지금 돌아가니까 펌프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까 문제 뭐라고 그랬죠? 클래퍼 개방됐다. 그 다음에 무슨 일 일어나냐? 감시 제어반에서 뭘 확인해야 이거 나온 거죠. 이거 나온 거예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예. 자, 복구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복구 순서. 자, 개방한 거, 담은 거, 2차 배합관 클래퍼 복구. 그 다음에 펌프를 정지하는 거죠. 담거, 주펌프 수동 정지, 그 다음에 뭐 클래퍼 자동,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준비 작동 시 단골이죠. 단골입니다. 주변 이건 별표에도 이거는 진짜 지나치지가 않아요. 습식도 중요한데 준비 작동 시기 중요해요. 자, 준비 수신반이 뭐라고 했죠? 제어반, 경보 스위치, 정지, 대패 밸브 잠금, 배수 밸브 개방. 이건 암기해 주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준비 작동 시기에 점검해서 안전조치, 준비 자료에서 요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불 나온 거를 어떻게 하죠? 감지기를 통해서 감지기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자, 또는 수동 조작함, 또는 수동 밸브 개방. 이게 준비 작동 시기에서 작동을 임의로 시키는 5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수동 스위치를 작동하는 거. 동작 스위치.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요. 다시 할게요. 자, 준비 작동식을 점검하기 위해서 작동시키는 5가지 방법이 있죠. 1번, 감지기를 땡땡땡 울린다. 수동 SVP를 누른다. 수동 밸브 있다고 그랬죠. 아까. 솔레노이드 밸브 있는 밸브 있죠. 여기 있죠. 이거를 이 안에 보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거 3번. 그 다음에 뭐죠? 제어반, 감지 제어반이 있죠. 거기에 수동 스위치라고 있어요. 이걸 돌려요. 요거 4번. 자, 제어반에 이제 동작 시험 스위치랑 요것도 같이 해주고, 이거는 같이 해요. 요렇게 총 5가지. 이게 시험 문제 나온 적 있다 이겁니다. 자, 이게 작동했죠? 5개 눌러갖고 작동했죠? 그럼 뭐 확인해야 돼요? 자, 불났다 해서 주시죠. 얘는 감지기가 되죠. 감지기가 A라는 오피스에서 왔다 그거. 솔레노이드가 개방된다고 그랬죠. 개방 여부. 밸브 개방됐죠. 예, 밸브. 사이렌 올렸죠. 펌프 자동 됐죠. 한번 이해하면 어렵지가 않아요. 아까 없던 거 2개가 들어왔죠. 감지기, 솔레노이드 밸브. 요거 보시면 돼요. 예.
이렇게 두시면 되고. 자, 여기도 복구, 개폐 밸브 폐쇄, 개폐 밸브 당근 폐쇄, 대여반 복구해주고 밸브 밸브 폐부 1차 압력계 상승하고 개폐 밸브 개방. 요거는 조금 시험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뒤에 한번 좀 다시 볼게요. 예, 정상. 압력계가 0으로 유지돼 있어야 돼요. 2차 측. 이거를 1차 측을 살살살살살 열어주면서 얘가 0으로 돼 있다면 정상 복구된 거예요. 상승 시에는 계실 시. 요거 좀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밸브 개방 표시도. 이거 있긴 한데 옥내 잘 이거 나올지 모르겠어요. 자, 압력 스위치. 배관 내 압력을 감지한다. 대여반에다 보내죠. 그러면 펌프가 기동 또는 전매한다. 이 압력 스위치가 뭘 하는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최빈이죠. 이거 렌지 정지압이고 디프 정지압에서 기동압을 뺀 겁니다. 보통 정지압은 문제도 줘요. 그래서 디프를 줘서 기동압을 구하라든지 기동압을 줘. 보통 기동압을 구하라고 많이 하죠. 정지압을 주고. 네. 그렇죠. 기동점과 정지점 한번 봐주시고. 주펌프 기동점. 이거 나오죠. 주펌프 플러스 0.05 이거 도와주는 거예요. 네. 정지, 압력 스위치, 표시 등이 압력 스위치 점등된다. 네. 자, 주펌프, 충혈펌프 정지. 압력 스위치가 돼서 압력 스위치가 작동됐으니까 표시 등이 점등된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기억해 주시고. 앞에 구조를 알고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쉬워. 근데 저 앞에 구조를 머릿속에 없는 상태에서 얘기해서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몰라요. 이거. 그래서 꼭 강의를 들으실 때도 그렇고 내용을 공부하실 때도 그렇고 이 앞에 제가 잘 그린 건 아닌데 이거 다른 특별히 뭐 보시고서 아 이렇게 되는구나. 좀 그래서 감직이 돼서 뭐 한다 이렇게 좀 점검하거나 복구할 때 어느 정도 그림이 들어오면 좋죠. 이거는 실무 능력 평가서예요. 거기 연습 문제 있다 그랬죠. 연습 문제인 건데 제가 좀 추적을 많이 해서 알아보시긴 힘드실 건데 이거는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로 드는 거예요. 수제 문제 보듯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가동용 수역 개폐장 아까 같죠. 1차 측에 있는 그 펌프의 압력 스위치 나왔죠. 기동 압력, 정지 압력 나왔죠. 0.5 이게 줘요. 실제로 보면 뭐 이렇게 눈금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어디에 뭐 이렇게 바늘이 가 있거든요. 이거를 사진으로 보여줘도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갖고 이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른쪽과 0.7이었고 왼쪽이 0.1을 빼서 기동 압력이 이거라는 거죠. 기동 압 아까 나왔죠. 그 비퍼에서 빼는 거. 그리고 정지 압력은 2죠. 0.7 왼쪽 거, 오른쪽 거. 저 감지해요. 예. 그래서 결국 이 문제가 뭐냐면 이 문제였던 거예요. 이 문제. 이거 이 문제였던 거예요. 이거를 실제로 사진을 보고 이 눈금이 있거든요. 압력 스위치 거기 보면 그거 눈금을 보고 풀 수 있는지를 실제로 사례로 문제를 준 거죠. 네. 자, 스프링 점검하는 상황입니다. 시험 밸브와 가압수가 없다. 가정을 한 거예요. 가정을 뭐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시험 밸브하면서 이것도 가압수가 없다는 걸 해석해야 되는 거고 문제를 또 제가 조금 줄였어요. 평상시 때 동력 제어반에 점등돼야 되는 거죠. 전원에 들어와야죠. 이건 당연하고 주펌프 스위치 가동, 충압 가동, 평상시니까 주펌프 기동 표시. 지금 주펌프 돌아가나요? 아니, 자동으로 해놨잖아요. 소동. 평상시니까 자동 안 한 거잖아요. 이거 돌아가면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한다는 거잖아요.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평상시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1차 측, 밸브, 헤드. 이게 평상 상태잖아요. 불난 거 아니잖아요. 불난 거 없는 약간 스탠바이 상태.
스탠바이 상태니까 뭐예요? 주펌프 돌아가요? 아니면 안 돌아가는 거죠. 추가 펌프 돌아가요?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소등되어 있는 거예요. 정지. 그럼 정지되어 있는 거 맞아요? 맞으니까 점등인 거죠. 추가 펌프 정지되어 있으니까 점등인 거예요. 펌프 지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소등된 거예요. 평상시는 뭐예요? 스탠바이 상태,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는 상태. 디텍팅 모드. 뭔가 불이 나면 캐치하는 모드니까 지금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자동 상태로 되는 거죠. 근데 스탠바이이기 때문에 점등은 들어오는 거죠. 이게 꺼져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거를 볼 수 있냐. 아주 기초적인 문제로 하나 나왔었고, 평상시 상태, 이게 또 나왔죠. 감시 제어반. 동력 제어반이었고, 여기는 감시 제어반인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는데, 알람 밸브 개방등. 밸브 열렸어요? 아니죠. 지금 평상시 상태니까, 스탠바이 상태니까 소등된 거 맞죠? 화재 표시 좀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좀 불난 거 아니에요? 평상시예요, 지금. 전압 지지개, 이거는 전압이 정상으로 돼야 된다. 표시등. 자, 교류 전원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동, 수동, 선택 스위치 어디에 있어요? 연동에 있어야 돼요, 얘는. 연동. 지금, 뭐가 연동돼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연동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슈퍼펌프 스위치. 얘는 스위치로 해서 이거는 동작을 하는 거 지금 정지해 놨죠. 정지해 놓은 거예요. 조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슈퍼펌프를. 이해되겠죠? 자, 시험에 가압수를 배출했다. 자, 가압수가 나가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특식에서. 자, 감시 제어반 뭐예요? 가압수 나갔다. 지금 스프링클러에 물 뿜고 있다. 뭘 가정한 거죠? 화재죠. 화재. 불났어요. 자, 물이 나가면 어떻게 했다? 알람 밸브에서 띵띵띵해서 헤드로 물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펌프가 돌아가는 상황이잖아요. 알람 밸브가 뭐예요? 가동된 거 맞죠? 그러니까 점등된 거 맞죠? 그렇죠? 경보부죠. 이 헤드, 스프링클러 헤드 있는 쪽에 경보가 울려야 되는 거죠. 작동되는 거 맞고, 사이렌 울리는 거 맞고, 그렇죠. 동력 제어반 뭐야? 펌프 작동되고 있죠. 왜? 가압수가 나가는데 물을 펌프해서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이거를 보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정리를 써놨는데, 실제 문제 어떻게 나오냐? 1번. 뭐 작동한다. 2번. 뭐 작동 안 한다. 3.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이건 제가 이걸 정답만 써놔서 그런 건데, 이게 당연하다고 느끼시잖아요. 보시면. 근데 실제로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보려면 1번 뭐 작동한다. 1번 뭐 작동 안 한다. 뭐 작동한다.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막상 딱 느끼면 무슨 얘기면, 이거 뭐야? 뻘쭘하다니까요. 멘붕 와요, 멘붕. 처음에 딱 보면, 이거 뭐야? 무슨 얘기야? 이런다니까요. 자, 감지기가 있다. 감지기가 있는 애 누구죠? 준비작동지가 일제 살림실기죠. 두 개가 교류니까 같이 있는 거예요, 얘는. 자, 두 개가, 감지기와 두 개가 같이 했다. 자, 솔레노이드 밸브 작동되죠. 하나만 있으면 솔레노이드 작동 안 해요. 두 개 같이 있을 때 솔레노이드가 됐죠. 준비작동식. 자, 준비작동 밸브 개방도 됐죠. 작동됐죠. 사이렌 울리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구성이 펌프 돌아가죠. 예. 두 개가 작동됐다는 건 불이 났다는 의미예요. 준비작동식에서. 예. 다음 장 보실게요. 이번에 좀 썼네요. 감시 제어반. 감지기 A가 점등됐다. 화재 표시등이 점등됐다. 음향장치는 작동해야 된다. 화재 표시등 들어주니까 음향장치 나와야 되는 게 맞죠. 예. 불이 났다는 표시인 거예요. 화재 표시등은. 준비작동식 작동, 유수검지장치. 감지기 두 개 A, B죠. 두 개가 작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수동 조작. 아까 준비작동식을 작동시키는 방법 5가지죠. 하나, 둘, 셋, 넷, 5. 아까 했죠. 이거 실무능력 평가서에 있던 내용이 기출에 그대로 나온 거예요. 네, 그대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실무능력 평가서 중요하다고 했죠. 거기서 문제가 크게 되니까. 네. 준비작동식. 지금 공공작동식 지금 발표한 거 기출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이 나와요. 템퍼 스위치 표시등 점등됐다. 무슨 뜻이냐? 이게 밸브 폐쇄를 알린 거다. 용어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템퍼 스위치 표시등, 템퍼 스위치가 작동됐다는 게 뭐냐? 밸브가 폐쇄됐다는 걸 의미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2차 측 구밸브가 잠금. 솔레노이드 밸브 수동 기동됐다. 미작동 또는 고장. 뭐야? 공사일 때 밸브 개방되는 거. 화재 감속이 미독당한 거다. 이게 케이스를 줘요, 이렇게. 이래서 어려워요. 단순히 불난 상황, 단순히 평상시 상황만 주면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구성 요소를 보고 순차적으로 그 내용을 아니까. 근데 뭐 이렇게 특별 케이스를 주고 뭐가 작동 안 했다. 그러면 이 뭐가 어디가 고장난 게 있다는 거예요. 자, 불이 났으면 이게 됐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작동 안 해. 그럼 얘가 잘못됐다, 뭔가 오류 났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점검할 때 내용이긴 한 거죠. 근데 그게 어려운 거죠. 그게 쉽지가 않아요. 다른 암기라기보다 이 프로세스별로 가부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밸브가 열리고 표시등이 뭐가 들어오고. 근데 점검 보니까 얘가 점검이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점등이 돼야 되거든요. 점등이 안 됐대. 이거 잘못했네. 이거 꼬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를 모르면 불이 안 들어온 게 맞아, 불이 들어온 게 맞아. 예를 들어서 밸브에 불이 들어오는 게 맞아, 안 들어오는 게 맞아. 펌프에 불이 들어오는 게 맞아, 안 들어오는 게 맞아. 이런다니까요. 헷갈려요. 감시 제어반에 그럼 불이 어떻게 들어와야 되지? 이거 들어왔대. 다 들어온 거 맞아? 이런다니까요. 막 감시 제어반에 확인해야 될 상황 다 골라라 이래요.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렵다니까요. 이렇게 나오면 어려워요. 화재 표시 등에 들은 거 나 확실히 알았어. 근데 그거 말고도 뭐죠? 밸브도 보고 펌프도 작동되니까 다 봐야 되고. 근데 화재 표시 등만 알고 있는 사람은 이걸 기억 누르면 틀리는 거죠. 왜? 세 개를 다 알아야 되는데. 더 나올 수도 있죠. 화재 표시 등, 밸브 표시 등, 펌프 작동 등, 그 뭐예요? 음향 장치 등, 지구 거기 등 해가지고 5개인 거 다 해놓고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무 출제 문제가 악독한 거긴 한데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나오면. 네. 뭐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크게 작동 원리 총 크게 이제 4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점검. 요 정도 하면 앞에 내용을 좀 보충하는 식으로 해볼게요. 스프링클 작동 원리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유수 검시 장치를 1차 측. 1차 측 하시면 머릿속에 나와야 되는 거 뭐, 옥내 소화전하고 비슷한 놈. 감시반, 그 펌프, 그리고 개폐 수압 장치. 이 3개. 얘네가 뭐, 가압수를 공급해준다. 물론 여기 제어반 이런 거는 이렇게 표시등 있고 그런 데죠. 그 다음에 뭐죠? 밸브예요. 밸브 뭐 해주는 거예요? 가압수를 땡땡하게 얘가 공급해준 걸 조절하는 거예요. 헤드에 넣어주는 걸 조절하는 애가 밸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죠? 헤드예요. 헤드가 2차 측이에요. 1차 측과 2차 측을 연결해준다. 밸브. 경계선에 밸브 있다. 이걸 머릿속에 그려주면 돼요. 이거는 습식이든 건식이든 준비작동중이든 일제 하여튼 이 기조예요. 이 기조. 자, 이걸 이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유수검시장치 알람 밸브. 여기죠. 알람 밸브. 1차 측, 2차 측이 가압수를 풀로 차 있다. 여기가 가압수를 타 있다 이거예요. 평상시가.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 습식이란 거예요. 자, 1차 측과 2차 측과 가압수가 압력이 가해진 물 탁 누르면 뻥 터지는 물이 풀로 차 있다. 그래서 습식이에요. 화재 발생됐죠? 헤드에서 물이 나왔죠?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자, 밸브. 자, 1차 측. 물이 나왔어요. 불이 나와서 물이 나왔어요. 자, 2차 측 알람 밸브. 2차 측. 여기 알람 밸브 있죠? 1차 측이 이쪽이고 2차 측이 이쪽이에요. 2차 측이라고 해도 여기가 아니라 밸브 안에서 1차 측은 이쪽이고 2차 측은 여기잖아요.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요? 압력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돼요? 클래퍼가 개방되는 거예요. 클래퍼가. 압력이 얘가 땡땡하게 균형을 이루다가 압력이 낮아졌죠. 그러면 얘가 가압수가 있잖아요. 뻥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클래퍼가 개방이 돼요. 그러면 얘 신호가 보내요. 어디다? 제어반에다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요? 띠띠띠띠 보내는 거예요. 그럼 펌프 가동시켜. 지금 밸브 열렸어. 화재 떴어. 그렇게 되는 거죠. 물이 뿜고 나는데 화재 떴어. A라는 사무실에 떴어.
지금 클래퍼 개방, 밸브 개방됐어. 그 다음에 펌프 돌아가죠. 펌프 돌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압력 스위치가 뭐라는 거야? 신호를 보내는 거죠. 제어반에 보낸다고 그랬죠. 자, 화재 불났어. 밸브 열렸어. 펌프 작동 펌핑 도니까 가압수 계속 보내야죠. 물 뿜뿌니까 펌프 작동 들어갔어. 음향 사이렌 삐삐삐삐 울려. 딱 그거죠. 이게 들어온다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좀 들어와야 돼요. 배관 내 압력이 저하되고 펌프가 작동되고 개방이 구속으로 방지되는 거죠. 펌프 삥 도는 거죠. 압력수 계속 변하고. 가장 일반적인 방법 결정을 놓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습식이 제일 쉬워요. 습식을 기반으로 다른 애들도 보는 거예요. 똑같아요. 건식이죠. 1차 가압수 똑같고 2차 이거 중요해요. 가압 공기예요. 수납된 가스가 있어요. 자, 불 났죠? 헤드에 있는 뭐가요? 가압수가 아니고 압축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불 나죠? 얘 물 나가죠? 물 나가니까 여기 2차 측 밸브의 압력이 낮아진 거죠. 얘는 가스가 펑 터지면서 나간 거예요. 여기도 비었죠? 비었으니까 압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얘도 클래퍼가 개방된 거죠. 그러면서 헤드 방수. 물이 1차 측에 가압수가 있죠. 이를 빼서야 물이 나가는 거예요. 압축가스 한번 뱉고 압력이 떨어졌죠. 그러면 가압수가 차있던 게 균형을 이루다가 뻥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 스위치가 삐삐삐 보내죠. 또 보내죠. 얘네들이 되게 닮았죠. 요거 하나 차이예요. 요거 하나 차이. 요거 보시면 돼요. 요거 하나 차이예요. 요거 하나 차이. 그 구조는 똑같아요. 아, 똑같죠? 화재, 펌프, 배관 안쪽에 펌프 작동했죠? 그렇죠? 보완이 됐고, 이렇게. 얘의 보완이 약간, 얘네 둘은 거의 똑같고, 뭐만 다른 거예요. 얘는 얘는 뒤에서 어는데, 안 어는데, 그 온도를 유지해야 돼요. 동판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상호 보완적. 네. 그래서 둘이 닮아있죠. 굉장히 닮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가압수. 얘 대기압이에요. 그 건식의 그 가압 공기 아니에요. 자, 화재 발생했죠. 1차 측, 밸브. 얘는 뭐 하나 더 들어갈게요. 세모를 들어갈게요. 그리고 진짜 못 그린다, 진짜. 얘 헤드. 스프링클러 헤드예요. 얘 밸브예요. 밸브로 봐주세요. 밸브. 여기 1차 가압수 주는 데죠. 이게 감지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감지기. 자, A, B 감지가 동시작동해요. 화재가 빡 나면. 이게 헤드가 이렇게 있는데, 한 공간에 있는 거예요. A라는 화물소 안에. 불났어. 얘가 감지를 하는 거예요. 두 개가. 동시작동했죠. 그러면 얘가 딱 감지가 딱 되면 뭐 어떻게 되는가? 여기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어요. 이건 고유명사니까 외워주셔야 돼요. 밸브가 개방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방수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열리면서 가압수가 차 있는 게 열리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름이 그래요. 솔레노이드 밸브. 그 이름이 그러니까 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밸브 되면 어디다 보죠? 다 배워봐. 수증기에다. 불났어. 그 밸브, 솔레노이드 밸브 개방됐어. 펌프 작동 돌려. 음향장치 사이렌. 불났으니까 사이렌 알려. 그렇죠. 1차 측 가압수 헤드까지 이동하고 화재 접수 헤드 개방 방수.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실제로 할 수 있는 분비작동은 어떻게 돼요? 얘도 비슷해요.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얘도 똑같아요. 얘도 똑같아요. 얘도 솔레노이드예요. 그럼 뭐가 차이만 있나? 크게 있으면 아까 얘기했죠. 불이 났어요. 감지기가 있고 하는데 이게 크게 있으면 여기서는 얘가 해요. 근데 여기서는 불이 없으면 얘는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만 불로 끄면 되는데 얘는 불이 이렇게 나잖아요. 다 퍼지는 거야. 이 차이 하나예요. 이 차이 하나예요. 똑같은데 요거 하나 차이예요. 네. 이것도 똑같죠? 이것도. 그래서 요 차이점만 이해하시고 작동 원리를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네, 어렵지 않아요. 얘네들이 닮았는데 요거 하나 차이 난다.
얘네들이 닮았는데 뭐 하나 차이나, 일대 개방이냐, 뭐 근무작동이냐, 그거 하나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작동 원리랑 보이면 이제 점검. 그렇죠. 점검은 뭘 점검하냐면 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옥내 소화전도 해봤죠? 그렇죠. 점검정, 안정성. 이런 거 정지해 놔야 돼요. 왜? 실제 부인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 부인한 게 아니고 다.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밸브를 개방. 요거 외워주세요. 말단. 이건 어디에만 나오는 거예요. 예. 되게 단순한데 문제 이렇게 내요. 말단시험 밸브는요, 수직일 때예요. 그 다음에 가압수를 배출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불이 났다는 걸 가정하는 거예요. 불이 났다는 거 불이 났다는 걸 가정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죠? 앞에서 본 내용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 복구해야죠. 담가야죠. 담고. 중압펌프 자동으로 해놓고. pom프 수동으로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pom프 자동. 결국엔 자동인데 이렇게 넣는 거죠. 이거 점검 요것도 외워주시고. 자, 그럼 중비작동식. 얘는 조금 좀 점검이, 연동적으로 이거 똑같죠? 이 차측 개폐 밸브 잠금. 배수 밸브는 개방 상태. 이게 안전조치. 일단 이렇게 세팅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준비는 이거, 아까 이거 계속 나오죠. 지금 5개. 감지기 2개 감지시킨다. 수동 조작하면 SV 작동시킨다. 이 밸브 안에 이게 조작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개방한다. 감시 제어반에서 수동 구동 스위치 눌린다. 그렇죠. 감시 제어반에 동작 시험 스위치 회사 선택을 누른다. 그렇게 해서 5가지. 그렇게 하면은 불나는 게 가정이 되면서, 그럼 이거 했어요. 그럼 감시 제어반에 뭐가, 얘는 똑같아요. 이 불이 들어오는 걸 보시면 돼요. 네. 그건 되고, 조명을 폐쇄하고, 배수밸브 폐쇄해주고, 이거 복구해주고, 감시 제어반 복구하는 방법, 옥내 소화전도 배웠었죠. 전자밸브 복구하고, 불을 폐쇄하고, 세팅밸브 개방하고, 이런 것도 바꾸면 되고. 어찌 보면 지금 자동화재, 옥내 소화전, 그리고 스프링클이 있는데 얘가 어찌 보면 다 연결이 되고, 옥내 소화전에서 배웠던 그 제어반이죠. 동력 제어반, 감시 제어반. 이게 상황판이에요. 이게 옥내 소화전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자동화재 탐지시설, 이게 다 컨트롤 박스예요. 얘가 컨트롤 박스이기 때문에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어쩌면 소방안전 점검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거죠. 이걸 보면서 자동화재 탐지시설이 지금 작동이 잘 되는지, 옥내 소화전 작동이 잘 되는지, 스프링클러가 지금 잘 되고, 밸브가 어떤 이 상황판을 보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개, 이 감시 제어반과 얘 세 개의 관계, 이 파악이 제일 핵심이에요. 이제 좀 지나가면 얘랑은 좀 별개인데, 소화기는 좀 따로 놀죠. 소화기는 왜냐면 얘가 그 포터블한 기계이기 때문에 얘하고는 좀 다르게 놀긴 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소화기를 할 건데, 하시다 보면 자동화재, 옥내 소화전, 지금 스프링클러 하시면서 얘네들이 관통하는 작동, 그 운영 프로세스가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시면 이 세 개가 다 어렵고, 한번 이해가 되면 다 비슷한 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잘하는 사람은 연계를 해가지고 자동화재 이해하시는 분은 옥내 소화전 이해하기도 쉽고, 옥내 소화전 이해를 너무 잘하시는 분은 스프링클러 이해하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왜? 서로 공통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디 표시되는 것도 당연히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잘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세 개가 빅3예요. 소방시설 점검에. 물론 소화기도 이게 중요하긴 한데, 얘는 메커니즘이 얘네랑 조금 다르니까, 약간 적자적으로 얘는 불을 끄는 소방시설이다 보니까, 얘랑은 좀 달라요. 컨트롤 박스랑 좀 비껴 있는 애다 보니까. 그래서 이 세 개가 소방안전 관리가 제일 중요한, 빅3 참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세 개를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세 개를. 해골 모양 같네요. 진짜. 어떻게 그러다 보니. 그래서 이거 감시 제어반, 이거까지 해가지고, 이거 보실 줄 아는 거. 예, 작동, 복구, 뭐 테스트, 점검, 이거 이 테마로 해주시면, 못해도 15문제. 이상은 가져가지 않으실까. 그렇게 되고, 이제 소화기까지 하면 뭐 20문제. 50문제 중에 20문제면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를 몰라서는 이 시험에 합격하기 힘들다는 거죠.
대충이 나올 게 지금 눈에 뻔히 보이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저도 이거 소방안전 관리할 때 너무 막막했거든요. 용어도 어렵고 시설도 어렵고. 근데 이제 계속 저도 지금 기출문제 위주로 막 테마 정리하고 뭐하고 하니까 제일 어려운 파트가 얘네긴 해요. 자동화재, 옥내수화전, 스프링클러인데 어려운 파트긴 한데 또 계속 보니까 작동 메커니즘도 보이고 실제 이거 가지고서 이제 교육 듣거나 실제 그 AR 자료 같은 거 보면 확실히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긴 하고 용기가 생기긴 합니다. 여러분 저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소유캔 TV였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소화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정리를 하고 들고 오겠습니다.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